자, 일단은 페이지는 개념편 119쪽입니다. 119쪽 한번 봐주세요. 자, 일단 제가 뭐 이런 활용 문제 풀 때마다 좀 드리는 말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랜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필기할 친구는 필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캡처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 하게 될 활용은 이제 많이 봤었죠. 밑에 문제 보시면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 혹은 뭐 실생활 관련해서 응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여기 제목에 써 있는 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뭐 되게 좋은 말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좀 더 근본적인 얘기부터 할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실생활 활용 문제는요, 방학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드립니다. 자, 크게 활용 문제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첫 번째는 오늘도 문제 중에서 이런 활용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활용 문제? 식이 있는.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시면 식이 나와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식이 있는 활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자, 식이 있는 게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식이 없는 것도 있겠죠. 그럼 우리 친구 생각에는 식이 있는 게 쉬울까요? 없는 게 쉬울까요? 사실 아무래도 식이 있는 게 좀 더 쉬울 거라는 거지. 왜 쉬울까? 있는 거를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자, 식이 없는 건 반대로 왜 어려울까? 당연히 만들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되고, 실제로 수업 방식은 요거부터 한번 쭉 좀 추가 설명드리고 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미리 스포하자면 여기 써있는 요 내용은요, 식이 있는 거에 관한 내용일까 없는 거에 관한 내용일까? 여기 써있는 식을 세운다라고 여기는 없는 거에 관한 써줄까요? 얘가 어쩌면 가로치고 식이 없는 활용에 대한 이 책 만든 분의 팁을 써놓은 건데, 요거 제가 잠시 후에 돌아와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일단은 이 책에는 이거에 관한 얘기는 없잖아요.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으로 식이 있는 활용을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자, 오른쪽에다가 자,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필기해 보시고 제가 실제로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지 한번 체크해 봐. 자, 보통 이제 너가 문제를 처음 만났어요. 그럼 먼저 확인하실 게 식이 있냐 없냐예요. 쭉 스캔하면서 식이 있나 없나. 만약에 식이 있잖아. 그럼 식을 자 있는 문제는 첫 번째. 보통은 첫 번째로 식을 먼저 부릅니다. 지금 쭉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팁이니까. 식이 있는 문제는 사실 식을 먼저 봐도 돼요. 그리고 식 안에 보시면 어떤 문자 같은 게 들어있니 없니? 당연히 그 식이라는 건 어떤 x든 y든 문자가 들어있단 말이야. 두 번째로 확인하실 게 뭐냐면 그 문자들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영어로 쓸까 하다가 그냥 확인이라고 한국말로 쓰겠습니다. 다시 문자들의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지금 역할이 무슨 말이에요? 너 x라는 게 뭔지가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뭔지 확인하셔야 돼요. x가 뭔지, y가 뭔지 그런 역할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이제 이 역할 확인이 끝나고 나면요, 실제 문제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즉 내려가서 실제 문제를 바로 보시면 되고 실제 문제를 바로 푸시면 됩니다. 괄호치고 어쩌면 시키는 거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식이 있는 활용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이런 루틴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식을 먼저 봐. 두 번째는 뭐 체크하라고 했지? 식 안에 들어있는 문자가 있을 거예요. 문자들의 역할을 보시는 거예요. x가 뭐고 y가 뭐고 이 식이 뭔지 역할을 확인하시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럼 실제로 문제로 갑니다. 근데 실제 문제란 건 어디 있어요? 보통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위에까지는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보통 마지막 질에 가보면 문제가 나옵니다.
뭐 해라 그러면 그 문제를 보시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 시키는 거 해라. 시키는 걸 잘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지금부터 식이 있는 문제부터 한번 쭉 드셔볼게요. 자, 혹시 이번 페이지에 식이 있는 문제 있는 거 아세요? 몇 번에 있죠? 필수 문제 4번입니다.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방식은요, 뭐, 제 기억에도 되게 잘했던 기억이 나. 그래서 한번 해볼 시간 드리고, 제 설명과 비교를 해보셔요. 필수 문제 4번입니다. 얘도 식이 있다고 봐요. 시간이 식이 있는 건 조금 보통 쉽기 때문에 식이 없는 것보다는 시간 조금만 덜 드릴게요. 1분 10초입니다. 다시 한번 식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식이 있다. 그 식을 먼저 갑니다. 그리고 이 식이 뭐에 관한 식인지 안에 들어있는 문자가 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문제를 보세요. 뭔가를 시킬 겁니다. 그걸 하시면 됩니다. 좀 심플하죠? 자, 식이 있는 문제. 필리핀 가본 거 잘했어?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푸는 거랑 한번 비교해봐. 자, 제가 실제로 푸는 방법이에요. 활용 문제는 쭉 스캔하다가 여기 뭐가 보이세요? 식이 보입니다. 첫 번째 식을 먼저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식을 보시면서 이게 지금 뭐에 관한 식인지까지 체크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요, 이 식은 지금 뭐에 관한 식이래요? 이 식은 대각선의 개수를 주는 식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시간에 보시면 여기 n이라는 문자 하나 보이세요? 자, 이 문자가 뭔지를 확인합니다. 자, 이 문자가 왼쪽에 뭐라고 써있니? n각형.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면 n 자리에다가 얼마 대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n 자리는 몇 각형 자리구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를 봅니다. 자, 이 문제는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대각선 개수가 몇 개? 20개인 다각형을 구하세요. 다각형을 구하란 말은 사실상 뭐를 구하세요? n을 구하세요랑 같은 말이죠.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그리고 오늘 아마 숙제해 보시면 알 건데, 식이 있는 활용, 이번 시험 범위에서 2차 방정식에 식이 있는 문제는 거의 높은 확률로 대입하는 문제예요. 그 얘는 지금 대각선 개수가 20개인 거니까 여기서 빨간색에 대입할까 파란색에 대입할까? 얘는 여기 빨간색에다가 20을 대입하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대입하시면, 즉 다시 한번 쓸게요. 20은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요거 무슨 방정식이에요? 정리하시면 2차 방정식이 하나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목이 2차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너가 무조건 숙제할 때 마지막에 식이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의심하세요. 안 나오면 잘못한 거야.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이번 시험 때 활용 문제가 나오면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돼요. 지금 안 나오는데요, 잘못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 풀겠습니다. 양쪽에다가 2 곱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센스 있게 전개하겠습니다. 자, 얘 오른쪽으로 2항까지 하시면요, 0이 n제곱 빼기 3n 빼기 40 맞나요? 요거 아마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1, 1, 5, 8, 마, 9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n 플러스 5 그리고 n 빼기 8 맞나요? 자, 얘 계산하시면 n 값이 2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활용 문제 풀 때는 마지막까지 긴장 끊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이 둘 중에서 정답은 뭐가 될까요? 왜요? 마이너스 2만. 그렇죠. 자, 알다시피 특히 활용 문제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문제에 남아있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뭔가 조건 같은 게 있어요. 특히 알다시피 우리 몇각형 그러면요, 보통 뭐부터 가능한 줄 아세요? 쓸까요? 얘는 3부터 가능한 이런 자연수예요. 제가 이런 말 안 써 있는데요. 야, 네가 아는 상식
몇각형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야. 삼각형부터 가능하다는 거지. 이각형 없죠? 일각형 없어요. 3부터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는 애초에 음수는 말이 안 되고 정답은 뭐라고 써야 될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n은 8로 끝내면 안 돼요. 반드시 활용 문제는 마지막에 시키는 걸 하라는 거야. 얘는 몇 각형인지 구하세요니까 정답을 팔각형이라고 한국말로 쓰면 좋을 것 같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오셨나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시기를 먼저 보시고요. 요리 써있는 문자라든가 역할을 확인하시고 실제 문제를 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시키는 걸 할 건데 오늘은 거의 대입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대입을 잘 하시라고요. 요 20을 n에다가 넣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다가 넣으라는 거야. 그 자리에다가. 한 번 더 해볼게요. 4-1번. 4-1번도 뭐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오늘은 미리 말하자면 유형편은 안 갈 거예요. 왜냐면 요 책의 모든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꼭 여기는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 자, 시간 뭐 비슷하게 드릴게요. 1분 10초. 그러니까 식이 있는 건 쉬워, 솔직히 말해요.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까. 식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정답 혹시 얼마나 되세요? 10. 오, 잘하는데? 자, 같이 가볼게요. 자, 이 문제 또 역시나 식 하나 보이세요? 자, 읽어볼게요. 식이 있는 문제는 뭐 첫 번째 식을 먼저 보시는데 이게 뭐에 관한 식인 거 봤더니 자연수 1부터 n까지의 합에 관한 식입니다. 아, 합에 관한 식이구나. 그리고 오른쪽에 안에 보시면 여기 n이라는 문자나 보이세요? 요 n이 뭔지. 자, 요 n은 여기 써있죠? 1부터 n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1부터 뭐 시기까지가 n자리인 거야. 체크하시고요. 자, 실제 문제 볼게요. 자, 얘는 그럼 바로 나오네. 합이 얼마? 120. 즉 이번에도 여기 있는 120을 여기다가 대입하라는 얘기죠. 120일 때 1부터 얼마까지니까 요 얼마 자리가 지금 어디예요? 1부터 얼마니까 1부터 n이었잖아. 이 문제도 n값 알아보세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리해 볼게. 자,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요렇게씩 나오시고요. 자, 요거 한번 양쪽에 곱하기 해서 전개해서 넘어오세요 까지 하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혹시 여기서 어떻게 보셨어요? 인수분해. 오, 뭐뭐로 돼요? 16 야, 발견했네. 잘하는 이제 제가 이렇게 발견해서 믿으세요. 보통 아마 이번 숙제에서는 높은 확률로 인수분해가 돼요. 보통 활용 쪽은 좀 그렇게 많이 나와. 안목 쪽으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얘 풀어보시면 자, n 더하기 16에다가 n 빼기 15니까 역시나 는 0, 는 0 하시면 두 개 나오잖아. 선택의 순간 뭐가 맞다고? 10. 자, 이번 문제는 왜 15가 맞아요? 여기 자연수 1부터 자연수 n까지니까 문맥상. 그래서 얘가 맞고 얘는 안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정답은 얼마까지 자연수니까 얘는 그냥 15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15까지 더하면 된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에 가보시면 필수 문제 7번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 문제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자, 필수 문제 7번에다가 별표 하실까? 얘는 시험 문제로 예상합니다. 방학 때도 아마 기억나세요? 이 로켓 쏘는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볼 시간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식이 있는 게 나온다면 이 문제가 아닐까. 로켓 문제. 자, 읽어보시고 이번에도 식이 있네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느낌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요 느낌을. 이번에도 풀어볼 시간 두 문제니까 1번이고 두 문제니까 1분 40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까지 풀고 식 있는 거는 뭐 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식 없는 거 한번 풀어가 볼게요. 사실상 본 게임은 식이 없는 거긴 해. 지금은 약간 몸풀기. 식이 있는 문제는 식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지금 한 것처럼 이 식이 뭐에 관한 식인지, 이 문자는 무슨 문자인지 역할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했던 것처럼 보통 이번 숙제에서는 대입하는 문제. 대신에 대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다가 대입하신 다음에 뭐를 구하세요? 그러면 걔를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꼭 마지막에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상황에 따라서 어떤 문맥에 따라서 혹은 상식에서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한번 시범 한번 보여드려 어떡해요? 보여드릴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은 1번 문제. 자, 일단 먼저 읽어볼게요. 자, 역시나 이 문제도 먼저 스캔 쭉 합니다. 식이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 보이세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니까 식이 하나 나와 있고, 이 식은 뭐에 관한 식이에요? 얘는 어떤 높이에 관한 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보시면 여기 t라는 문자 보이세요? 자, 앞으로 갑니다. 자, t라는 문자가 무슨 역할이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시간이죠. 네, 쓸까요? t는 보통 이제 윤종이처럼 초라고 말해요. 초는요 역할이 아닌 거 아세요? 초는 뭐죠? 너가 그렇죠 아는 말 중에 단위가 초인 거죠. 이거는 t가 뭐야? 이거는 초가 아니야. 시간이고 단위가 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 볼게요. 제 문제 1번입니다. 자, 물로켓의 높이가 높이란 말 나와 있네. 높이가 자, 이 문제는 요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처음으로 몇 미터가 되는 것이야. 30m가 되는 거니까 느낌 오세요? 요 식에서 높이 자리에다가 30을 대입하세요. 그 말이겠죠. 그리고 그때 뭐를 구하는 문제예요? 뒤에 읽어보시면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세요 문제니까 뭐 구하세요? 몇 초라는 게 시간인 거잖아. t 구하세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 끝났죠. 왜? 위에 있는 높이 자리에다가 30을 대입하시면 자, 요렇게 식 세워지는 거 맞아요? 그럼 이제 요 식을 풀면 된다라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해돼요. 그리고 한번 얘는 조금 끝까지 해볼게요. 자, 왼쪽으로 이항해서 한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센스 있게 양쪽에다가 5 나눌게요. 그러면 t제곱 빼기 5t 더하기 6이 되면서 자, 이 경우에 크로스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암산했어요. 자, 얘 는형 하시면 t 값 2개 나오시죠. 근데 이번에는 봐봐. 시간이잖아. 그러면 왼쪽에 있는 2초도 말이 돼요. 3초도 말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뭐가 정답이야? 왜?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 숙제 하실 때 특히 이거 관련 문제는 이런 멘트를 잘 봐야 돼. 뭔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멘트를 줄 겁니다. 쌤, 이 말이 없으면요? 그럼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 말이 없으면 둘 다 맞는 거예요. 상황 이해돼? 그럼 혹시 말 나온 김에 왜 정답이 2개가 나올 수 있는 줄 알아? 지금 얘 이 그림이잖아. 그럼 이게 왜 정답이 2개 나올 수 있는 줄 아세요? 맞아요. 올라갈 때 30m를 찍어요. 그때가 처음으로 2초예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30m. 요때가 3초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러니까 2번까지 한 번 더 소개드리고 한 번 더 푸셔드릴게요. 자, 2번 문제는 얘는 개인적으로 따로 발견하실게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아까 말한 별표 개인적으로 시험 문제 예상하고요. 개인적으로 시험 문제 예상하고요. 밑에 있는 2번 문제는 이 문제에서 또 나올 만한 시험 문제가 이 문제다. 제가 씁니다. 이거 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읽어보시면 바로 위에서 풀었던 1번 문제랑 좀 다른 거 아세요? 뭐가 다르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위에서는 혹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30m. 아까도 뭐 얼마. 근데 여기 지금 문장에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말이 보이세요? 진열에 떨어지는 이런 말이 보입니다. 즉 이 문제는요. 약간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뭔가를 던졌는데 진열에 떨어지겠죠? 진열에 떨어졌다는 말은 해석하시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뭐가? 아, 정확히 아셨네요. 요거라 됩니다. 필기했네요. 그래서 이제 요게 꽤 유명한 문제인 게 해석까지 할 줄 아셔야 돼요. 다시 지면에 떨어졌다라는 말을 해석하시면 높이가 0일 때다라는 얘기니까 역시나 위에 올라가서 높이 자리에 이렇게 0 대입하면 되는 거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푸는 문제라는 거지. 그럼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시험 문제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시간 관계상 혹시 이거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볼 수 있겠어? 이런 느낌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앞장 돌아가봐. 자, 이제 제가 유형까지 다 보고 왔어요. 더 이상 시기는 없더라고요. 이 정도만 이제 하시면 되고, 물론 새로운 게 나와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 앞장 돌아가서 자, 아까 필기했던 거 밑에 내려가서 오늘의 본 게임이죠. 자, 뭐? 자, 식이 있는 거 해봤을 때 뭐 해볼 차례야? 식이 없는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필기했었죠? 여기다.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사실 뭐냐면 식이 없는 활용에 관한 몇 가지 팁을 써놓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밑줄 한번 치면서 몇 가지 첨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자, 우리가 일단이 식을 만들려면 뭐를 정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미지수 혹은 문자 혹은 x를 정해야 되는데 아마 뭐 중1 때든 중2 때도 많이 해봤을 거니까 아실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지수는요 뭘로 정하냐고? 그러니까 x인데 보통 어디를 x라 두는 줄 아세요? 자, 필기할까? 보통은 구하려는 값을 x라고 둡니다. 다시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로 둔다라는 거예요. 혹은 비슷한 말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구하려는 값 혹은 이 말 어때?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그쵸? 보통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사과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사과의 개수가 x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x라고 두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너가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일이 있으면
가끔 경우에 따라 이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근데 그런 문제는 사실 정말로 걔가 약간 새로운 거니까 따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높은 확률로 너가 이번 시험 때 볼 문제들은 잘 모르겠다.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X라고 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문제의 뜻에 맞게 해서 식을 잘 세우세요.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너무 말을 쉽게 하죠. 너무 쉽게 하니까 오른쪽에 공간이 있죠. 제가 또 이제 많이 쓰는 전략, 테크닉 소개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또 팁이라고 쓸게요. 식을 세우는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제가 방학 때도 기억나. 특히 이제 식을 세우실 때는 너가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 지금부터는. 그럴 때 뭐를 이용하시라고? 그림. 근데 괄호치고, 엄밀히 말하면 저희 지금 수학 시간이죠. 수학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말했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미술시간 아니니까 좀 눈에 보이게. 시각화라는 게 뭐냐면, 좀 눈에 보이게 좀 묘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꼭 그림이 아니어도. 자, 그림 이용하세요. 두 번째. 오늘도 아마 몇몇 문제에서 이런 게 종종 나옵니다. 어떤 공식이라든가, 넓이 구하는 공식, 부피 구하는 공식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혹은 아이디어. 당장 밑에 문제에서 이거 나올 건데 제가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라라고 아이디어 소개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너가 당연한 말이지만 이해도 하시는데 결국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뭐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공식은 솔직히 말하면 공식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지. 아이디어도 물론 이해도 하면 좋은데 결국 외워야 돼. 그러니까 외워서 써야 돼. 그 상황이 나오면. 자,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방학 때까지는 2번까지 썼는데 3번 안에 추가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인데 제가 3번을 실제로 수업 때 많이 써요. 활용 때가 아니어도. 요거 예시를 들어보세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보통 학생들이 식을 세우기 어려워하잖아. X로 처음부터 X로 가리기 어렵잖아. 그럼 어떻게 해보자고? 좀 쉬운 걸로, 쉬운 숫자라던가 쉬운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보시면 뭐가 좋을까? X로 바로 하는 것보다 쉬운 걸로 해보시면 약간 괄호치고 좀 제가 쓰는 말이에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말 이해되나? 약간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해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지고 X로 가는 거야. 식으로 가는 거야. 요걸 많이 쓸 겁니다. 자, 요 세 가지는 자, 지금 칠판에 쓴 내용들은요. 활용해서만 쓰는 것도 아니야. 앞으로 내가 수학 공부 끝나는 그날까지 마음속에 넣어놓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식 세웠죠. 세웠어요. 그럼 뭐 할 차례요? 뭐 할 차례요? 푸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푸는 거는 너가 풀 줄 알잖아. 근데 방금도 말해봤지만 어쩌면 이번 숙제에서는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푸신 다음에 끝이야 아니면 뭐 해줘야 돼? 우리 방금 전에도 풀고 왔잖아. 풀고 나서 확인을 해요. 이게 이제 문제의 뜻에 맞는지. 혹은 제가 좋아하는 말 가르치고 뭐. 저 이 말 참 좋아하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 이 말이죠. 제가 항상 마지막에 뭐 하라고 해? 부탁이 얘들아 오버할 것도 없고 항상 마지막에 시키는 거에 그만하잖아. 오늘은 특히나 중요해요. 아까처럼 정답이 2개 나왔어. 그러면 다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야. 위에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뭐 하는 중인지를 문제의 뜻을 확인해서 시키는 거 해라. 어쩌면 얘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필수 문제 5번입니다. 자, P 다 했음? 자, 내려가시면서 그러면 문제 쭉 풀면서 마무리 할 겁니다. 자, 필수 문제 5번. 혹시 요거는 옛날부터 많이 봤었죠? 자, 역시나 수학 방식 시간에 해볼 시간 되겠습니다. 이 문제예요.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190이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조회수를 구하세요. 자, 제가 필기한 내용을 실제로 한번 해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얘는 좀 쉬운 것 같아. 자, 1분 10초 드리겠습니다. 얘는 뭐 아마 중1 때부터 때마다 봤을 겁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죠. 연속하는 두 자연수 형태, 윤속하는 두 홀수, 짝수. 벌써 있어요? 혹시 일단 정답 혹시 뭐 나오셨어요? 13년 잘한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인데 유명하죠? 인정? 유명하시고요. 자, 읽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연속하는, 이게 중요하지. 연속하는 두 홀수가 있나 봐. 그리고 얘네 둘을 곱했더니 얼마? 곱했더니 195가 나왔어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두 개를 다 구하셔야 됩니다. 즉, 뭔가 지금 자, 요런 게 이제 그림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 뭐를 알아와라.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자, 이 문제는 뭐 아이디어라고 부를까? 혹시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 한 가지 혹시 아시나요? 홀수 더하기 2번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이 문제는요, 아마 작년부터 뭐 중1 때부터 많이 봤을 건데, 지금 뭐가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숫자로 하나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연속하는 두 홀수 아무거나 뭐 있어요? 아무거나 있죠. 1, 3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뭐 5, 7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시를 들라는 거는 느낌을 받는 거야.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뭐다? 얘네들을 곱하세요. 이걸 요구하는 곱하세요. 곱했을 때 얘는 3이고 얘는 35잖아. 근데 곱했을 때 195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도입 구조, 아이디어. 보통 둘 중에 하나를 문자로 주는 거죠. 이제 여기를 x라고 둬요, 여기 x라고 둬요. 이 경우는 뭐 아무거나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거를 x라고 두면 큰 거를 뭐라고 두면 돼요? 요 아이디어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쉽습니다. 왜? 시키는 대로 곱했을 때 곱했을 때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풀어보시면 방금 했던 것처럼 정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밑에 공간이 있죠? 제가 이제 뭐 매번 그랬듯 추가 문제 좀 내볼게요. 자, 추가 문제 한 2개만 한번 해볼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혹시 이거는 어떻게 해요? 연속하는 비슷한 느낌인데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자, 위에처럼 둔다고 치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뭐라고 주는데? x랑 x 잘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두면 되겠죠. 하나만 더. 두 번째 그러면 혹시 연속하는 이번에는 세 개입니다. 자, 세 짝수는요 보통 이제 어떻게 두시는 줄 아세요? x 마이너스 x 오, 좋은데? 자, 얘는요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보통 세 개가 나오면 보통 가운데가 x입니다. 그리고 짝수니까 왼쪽이 x 빼기 2겠죠. 오른쪽이 뭐라고?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오늘 숙제에 꽤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리해볼게요. 다음 장 나올게요. 다음 장이 필수 문제 6번입니다. 자, 요게 약간 좀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학 때 기억나더라고요. 요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한 적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해볼 시간을 일단 그래도 한번 드려볼게요. 얘는 제가 아마 하나 더 풀 것 같아요. 1분 3초입니다. 그 힌트는요. 얘도 한번 예시를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돼요. 이게 좀 뭐가 처음부터 X는 쉽지가 않고 상황을 이해해야 돼.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가 보이는 문제입니다. 꼭 예시를 많이 들어 어려울 수도. 처음 배워도 이 문장을 이해 못하더라고요. 165개를 남김없이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건데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적더라. 이 문장. 이 문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0번. 자, 제가 이 문제는 그럼 뭐 일단 이렇게 한번 힌트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해보자. 자, 유명한 시험 문제야. 자, 읽어볼게. 자, 오른쪽에 여기 여학생이 사탕이고 있네요. 사탕 지금 165개를. 자, 일단 이 문제가 하나 체크하실 게 남김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남김이 없고요. 학생들마다 숫자가 다 어떻대요? 똑같이 나눠준 상황이에요. 다시. 이 165개가 남으면 안 돼요. 다 줄 거고요. 모든 학생한테 같은 숫자의 개수를 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읽어보니까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받으면 몇 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개수가 학생 수란 말이 나옵니다. 자, 학생 수보다 4만큼 작던데요. 이 문장.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뭐를 구하래요? 그럼 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일단은 미지수를 정해졌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는 뭐가 x예요? 학생 수를 뭐 편의상 x명이라고 하자로 출발하겠습니다. 잘 들어 지금부터. 자, 제가 그러면 쉬운 예시 하나 들어볼 건데 위에 공간 있죠? 거기다가 한번 써봐. 자, 일단은 뭐 165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다른 숫자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제 주머니에 사탕이 100개를 넣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너가 이해했다면 저희는 지금부터 여기 서 있는 빨간 색깔 학생 한 명당 사탕을 줄 거예요. 이렇게 써볼까? 한 명당 사탕 받는 개수, 사탕의 개수라고 쓸게요. 그리고 어쩌면 학생 수란 게 나옵니다. 맞나요?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이 100개를 가지고 고민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만약에 2명이라고 치면요. 한 명당 사탕 몇 개 받아요? 2개. 100개를 남김없이 다 나눠줘야 됩니다. 몇 개 받아요? 몇 개? 지금 이 문장은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 받으시라는 거지. 한 번 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어때요? 근데 학생 수가 이 경우에 3명은 될 수 있을까요? 왜 안 될까? 뭔가 나누거나 다른 거지. 자, 100 나누기 3을 하면요. 이게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남김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명에서는 3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왜 나오는지를 체크하라고. 이 조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가 한번 학생 수를 잡아봐. 얘는 몇 명은 될까? 5명 되나요? 5명? 5명 돼요. 5명이면 몇 개 돼요? 20개. 자, 제가 또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엔 반대로 학생 수가 더 많아지겠습니다. 학생 수가 20명이에요. 그럼 한 명당 몇 개씩 받아야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학생 수가
뭐 예를 들어서 25명이야. 아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몇 명 하지? 25명 할까? 그러면 사탕 몇 개? 어렵나요? 100개인데 25명입니다. 한 사람에 몇 개씩? 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끝으로 이제 이 문장이 나옵니다. 이제 이 문장 이해하시겠네요. 자 이제 이 문장이 뭐냐면 여기 있는 사탕의 개수랑 학생 수랑 비교하는 문장이에요. 자, 읽어볼까? 사탕의 개수는 지금 주어가 0입니다. 얘는 학생 수보다 얼만큼 뭐냐라는 문장이에요. 그럼 자 너가 말로 해봐. 자 여기 라인입니다. 자 50개고 2명이야. 여기서는 지금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얼만큼 없대요? 400명. 많죠. 이게 딱 지금 그 문장인 거야. 이 문장 자체가. 한 번 더. 자, 요 문장 말해봐. 이 문장. 지금 여기서는 사탕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없대요? 15명. 많죠. 자, 이 문장 말로 해봐. 15명. 사탕 개수가 학생 수보다 15개만큼 적죠. 적다.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네. 한 번 더. 자, 이 문장 말로 해봐. 자, 사탕 개수가 학생 수보다 어떻게? 21개만큼 적다. 라는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설명 끝. 이제 너가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라는 거지. 그러면 너가 자 이제 방금 학생 수가 X명이라고 했잖아. 바로 가볼까 그냥? 여기가 X명이고 이제 여기를 해석할 수가 있게 돼요. 말 그대로. 어떻게 쓰면 될까? X 마이너스 사탕의 개수. 얘보다 4만큼 적은 거니까 X 빼기 4개 맞아? 그러니까 어차피 너가 요거를 이해했다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고. X 마이너스 곱한 게 얼마? 네, 있어있는 자, 이렇게 흘러가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필기가. 자, 이제 이거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내용이야. 예시를 들어보라는 거야. 이제 이 말 이해돼? 예시를 들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느낌을 받는 거예요. 딱 이건지 모르겠잖아.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해보는 거야. 쉬운 거지. 숫자로 해보면서 뭔가 느낌을 받는 거야. 이게 뭔 상관이지? 느낌 오세요? 이제 그리고 느낌 받고 이제 한번 틀려봤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너가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제 외우자라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하죠. 밑에 6-1번 풀어봐. 하나 해볼게. 6-1번. 자, 이 문제는 통지로 기억하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6-1번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려고 한다. 한 학생이 받는 국토 개수가 학생 수보다 3만큼 많을 때 득달 활동 학생 수를 구하세요. 문제. 정답 몇 명 나왔어요? 10명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해하면 됩니다. 자, 10 바로 갈게요. 자, 쿠키가 총 130개인데 남김없이 똑같이 준다는 말에서 이 식을 한 개를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어쩌면 위에 읽어보시면 자, 쿠키의 개수가 다시 한 명이 받는 쿠키의 개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 수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얘네들을 곱해준 게 이거다라고 식이 만들어져요. 다시 이유는 이 말 때문이야. 남김없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관계가 나오는데 이런 관계래요.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학생 수니까 x라고 둘게요. 자, 여기가 x가 되면 여기는 뭐라고 쓸까? 이번엔 많을 때니까 더하기로 가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자, 필수 문제 8번 가보겠습니다. 또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뭐 도형이잖아. 우리 친구 한번 풀어보실래요? 특히 8번처럼 늘리고 줄여가지고 뭐 했더니 뭐 넓이가 뭐더라 뭐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고 식 세워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이 없는 문제는 죄송하지만 그냥 이해를 해서 식을 만들어야 되네. 특별히 뭐 방법이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 잘했는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처음에 주어진 정사각형. 요게 뭔지 아시겠죠? 얘거든요. 요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얘를 읽어보시면 가로의 길이를 2cm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4cm 줄여가지고 만든 직사각형. 얘가 이거죠.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와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다? 처음에 있던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하세요 문제니까 여기가 x가 되는 거 맞나요? 문제가 굉장히 여기 아니구나 여기죠. 자, 이렇게 보면 너무 쉽죠 문제는. 자, 갑니다. 가로의 길이가 2cm 는 거니까 요 길이 얼마나 왔을 건데? 세로의 길이는 4cm만큼 줄어든 거니까 여기 뭐라고 쓰면 돼? 그리고 이제 요 보라색입니다. 넓이 구하세요 문제니까 식 세우자면 72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완성할 수가 있다. 굉장히 쉽네요. 종료 혹시 얼마나 줬어요? 맞습니다. 자, 밑에 있는 8-1번을 풀어볼게요. 뭐 이어서 나오는 문제도 유명합니다. 이렇게 이제 도로의 이런 이 문제 아시죠? 가운데 길 뚫려 있는 문제. 요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자, 이거 역시나 풀어볼 시간 1분 뭐 한 10초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풀이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두 가지 다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풀이 두 가지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네. 재밌어요. 너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대화가 되지 수학은. 그리고 참 이 대화가 되기까지가 참 오래 걸려 생각보다. 이 과목 자체가 처음부터 탁 잘하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되잖아. 문조가. 그러면 이제 제가 전에 별말 안 하게 돼요. 그냥 문제 풀어오시고 나는 도와주고 진행하고 이런 거가 되는 거야. 뭐 할 말이 없어. 잘하고 있는데.
시간 더 들릴 수 있어요. 천천히 풀어봐. 좀 도와드려요? 네. 자, 한번 같이 볼게. 자, 이 문제는 네, 유명한 문제죠. 자, 이렇게 이제 폭 옛날 많이 나옵니다. 폭을 제외하는 문제인데, 자, 일단은 이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자, 폭이 일정하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이 폭이랑 이 폭이랑 어때요? 이게 지금 다 일정하다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폭이 같다. 어쩌면 폭이 같다라고 봐도 돼요. 일정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 마지막에 나온 조건이 보통 이게 나오는데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이거다라는 말 이해돼요?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다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뭘 구하래요? 이 도로의 폭을 구하세요 문제니까 이 폭을 x라고 둘까요? 요 그림에서는 여기가 x인 거고 여기도 x인 거예요. 그쵸? 자, 두 가지 정도 방법으로 식을 세운다는 게 첫 번째는요.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첫 번째는 이거 어때요? 자, 우리가 일단은 이 도로를 제외해 줘야 되거든.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요 전체를 먼저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이 전체 넓이 암산 가능하신가요? 얼마죠? 300이죠. 여기서 이제 뭘 빼주면 돼요? 여기 도로를 이렇게 빼주면 돼요. 도로를 이렇게 하나씩. 얘부터 갈까요? 자, 이 도로 혹시 넓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여기 있는 요 도로 색깔 뭐 있을까? 이걸 할까요? 아, 이걸 할까요? 자, 요 도로 빼주시면 얼마죠? 마이너스 얼마? 20x. 근데 여기서 우리가 끝을 내면 안 되는 게 왜 안 될까? 요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지금 몇 번 뺐어요? 두 번 뺐거든요. 한 번은 뭐 해줘야 돼요? 근데 혹시 요 넓이가 얼마인 줄 아시겠어요? 자, 이게 얼마다? 위에서? 요게 204예요. 요렇게 식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번식입니다. 그리고 자, 식부터 세울게요. 자, 2번식은요. 혹시 2번은 뭔지 아세요? 이게 아까 이 문제의 아이디어인데 개인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좀 권장하긴 해요. 어떤 아이디어? 오, 맞아요. 그냥 뭐랄까, 얘를 가운데 도로를 그냥 없애버리고 합쳐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도로를 그냥 제외하고 위에 있는 요 초록 색깔 4개를 그냥 합쳐버리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 가로의 길이는 20 빼기 x가 되는 거고 세로의 길이는 15 빼기 x가 되는 거 맞아요? 이거 가지고 그냥 곧바로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게 얼마죠? 요게 200x 이런 식으로. 혹시 혼자 풀 때 이렇게 식을 세우셨나요? 그러면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제가 그냥 요걸로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2번으로? 근데 사실 1번 똑같긴 해요. 식 자체는요. 자, 그럼 2번 가볼게. 그러니까 얘 전개하시면 저기 나옵니다. 해보시면. 자, 얘 전개해볼게요. 이렇게 되네요. 204 왼쪽으로 이항하시면 위로 갈게요. 이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마 못 푸신 이유는 크로스를 못 찾는 것 같은데. 에? 이거 뭐랑 뭐돼요? 3이랑 30이 아니에요? 네. 아,
선택을 못 하신 건가? 자, 얘 x값 2개 나오잖아. 그럼 선택 못 하신 거야.